네, 맥스 시트 볼게요. 교재 28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맥스는 최고값, 제일 주어진 범위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찾는 거죠. 높은 숫자를. 그러니까 얘는 최고 점수 어디에서? 총점 중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중에 제일 높은 점수 찾아라. 그래서 맥스 함수로 구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총점 범위 주시면 걔 중에 가장 높은 숫자 찾겠네요. 258이라는 값. 최저값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뒤에도 나오지만 제가 얘를 최저 점수를 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전엔 저희가 맥스 함수를 썼죠. 이번에는 민 함수를 쓰시면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 총점 중에는 227이 제일 작은 값이네요.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옆에 시트 맥스 민 예제군요. 맥스 민 예제로 가볼게요. 상담개론 영업실습 어학 성적의 최고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해라. 그러면 상담개론 중에 제일 높은 값을 맥스로, 제일 낮은 값을 민으로, 그래서 그 값의 차이를 찾으래요. 그러면 맥스 값이 더 크겠고 민 값이 당연히 더 작겠죠. 얘는 맥스 빼기 민으로 차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인수는요, 상담개론 범위가 양쪽 다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해서 구하시면 점수 차이를 영업 실습도 어학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시트 라지 시트 갈까요? 라지라는 함수는요, 좀 전에 저희가 맥스라는 함수나 민이라는 함수를 구했단 말이죠. 맥스하고 민의 경우는 최고, 최소 이렇게 본다면 라지라는 함수는 어떤 범위 중에 몇 번째로 크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맥스가 되려면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맥스하고 라지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는 이 두 개가 결과가 같아지겠죠. 민의 함수의 경우는 스몰 함수라고 있어요. 스몰 함수로 동일하게 범위를 주고 또 1을 주면 작은데 제일 작으니까 또 민함수의 결과치하고 동일해지겠죠. 얘네 두 개가 같고 얘네 두 개가 결과가 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두 번째 인수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몇 번째로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단순히 라지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vlookup 함수까지 같이 제시가 되어져 있네요. 역시 찾기 참조 함수의 vlookup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고객명을 구하기 전에 네 번째로 큰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이용일수 중에 네 번째로 많은 이용일수를 가진 회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네 번째로 큰 이용일수를 찾아볼까요? 죄송해요. 네 번째로 큰 이용일수는 결국은 라지 함수로 구할 수 있겠죠. 어디서? 이용일수 숫자 범위에서 네 번째로 크다 해서 4를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22 중에서는 22라는 값이 네 번째로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한 거죠. 네, 해서 지금은 네 번째로 큰 이용일수를 가진 2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현금보라는 사람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vlookup 함수로 구하시면 되겠죠. 해서 내가 결국은 찾는 값은 22를 가진 값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 라지 함수를 이용해야 되고요. 이용일수 범위 중에 네 번째로 큰 값 22를 찾겠죠. 여기서는 그 22를 가진 사람 이름이 궁금한 거니까 이용일수부터 회원 이름 범위까지를 주고요. 그 중에 내가 궁금한 건 사람 이름이니까 두 번째 열 값을 찾을 거고요. 22라는 값을 가진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그래서 false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시면 현금보라는 사람 이름을 찾을 수가 있네요.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스몰 예제로 가볼까요?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군요. 세 번째로 큰 점수와 두 번째로 작은 점수의 차이를 구해라. 근데 지금 보면 B3부터 잡아져 있거든요. 어문부터 전산까지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점수와 두 번째로 작은 점수. 그러면 이 많은 숫자들 중에 세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면 당연히 큰 값이, 세 번째로 큰 값이 더 숫자상으로는 더 크겠죠. 그래서 라지 함수로 해당 범위에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차이로 구하랬으니까 빼기를 하시면 되고요. 스몰 함수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 차이를 계산하면 32라는 값이 나와지네요. 그래서 방금 수행했던 라지 함수 빼기 스몰로 차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랭크 예제 볼까요? 랭크 1 예제 시트고요. 교재 284페이지입니다. 랭크 함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랭크.eq라는 함수랑 랭크.avg라는 함수가 있고요. 뒤에서 랭크.avg도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eq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은 순위를 먼저 구할까요? 조금 이따 다시 평가를 확인하더라도. 그러면 랭크.eq라는 함수로 얘 자체가 랭크.avg로 구하라고 되어 있군요. 랭크.avg로 구해볼게요. 그래서 기말 점수 가지고 순위 구하래요. 그러면 1차적으로 첫 번째 인수는 나의 기말 점수, 나의 순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나의 점수, 그러니까 D3셀이고요. 그 다음에 순위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남의 점수를 알아야 나의 순위가 계산이 되는 거니까. 가령 내가 70점인데 다른 사람들은 80점, 90점을 맞았어요. 그럼 나는 하위권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70점인데 다른 사람들은 50점, 40점을 맞았어요. 그럼 난 상위권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전체 인원에 대한 점수를 알아야 되죠. 네, 해서 기말고사 전체 점수 범위를 주는데 고정돼야 되는 주소니까 절대참조 F4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 순일 경우 높은 점수가 1등인 경우가 내림차 순이고요. 그 경우는 0을 쓰고요. 낮은 점수가 1등이면 1을 쓰죠. 일반적으로 점수라고 하면 당연히 높은 점수가 1등인 거고요. 문제 자체에서도 높은 점수가 1등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셔서 일단 순위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2.5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등수 그러면 1등, 2등. 만약에 공동 2등이, 공동 3등이면 여기에 3을 표현하든가 2를 표현하든가 했겠죠. 공동 2등, 공동 3등. 그런데 방금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함수는 avg라는 함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86점이 2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럼 86점이 1등이 88점이고 86점이 공동 2등이라고 된 거죠. 공동 2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공동 3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 점수가 같아서 등수가 동일하단 말이죠. 이 경우에 방금 수행했던 그 수식을 그대로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다가 하나 더 수행을 해보고요. 얘를 avg 말고 eq라는 함수로 rank.eq라는 함수로 구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다시 해보게 되면 얘는 rank.eq는 그냥 공동 2등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rank.avg는 2등, 3등 대신에 2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그 2명이니까 2등과 3등의 중간이니까 2.5다 해서 평균적인 등수를 표현해 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avg가 average 함수, 그러니까 average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데 공동 몇 등이면 그걸 2등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2등, 3등 인원수만큼 평균을 내서 그래서 2등과 3등으로 원래 표현할 값을 2.5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avg라는 함수는
평균이 등수가 공동이 있다면 그 두 값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함수가 rank.avg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네요. 지금은 평가를 이용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상위권, 얘랑 얘가 상위권이 되는 거겠죠. 그거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일단 rank.avg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순위를 비교를 하자는 얘기죠. 어떻게 if 함수로 이 값이 3등 이하라면 그러면 상위권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3등 이하가 아니라면 그럼 3등보다 크다. 4등, 5등, 6등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4, 5등은 또다시 중위권이래요.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비교 수식이 필요하고요. if 중첩으로 풀어주셔야겠네요. 해서 이 결과값이 등수가 이번에는 5등 이하라면 그러면 중위권이 되겠죠. 그도 아니라면 5등, 4등, 5등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모두 다 하위권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if 중첩 함수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채워보면 아까 구했던 상위권 3명, 그 다음에 4, 5등은 중위권으로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는 하위권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랭크2 시트로 볼 거고요. 배정 자리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2번 문제. 역시나 순위를 구하고 순위에 따라서 여기 좌석 기준표에서 값을 찾아서 가열인지 나열인지 다열인지를 표현을 하지요. 결국은 이 표는 1등부터 1등, 2등, 3등은 가열로 4, 5, 6등은 나, 7등 이상은 다열로 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거 결국은 순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rank.eq로 구하지요. rank.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의 키를 전체 키 범위 안에서 절대참조 줘야겠죠. 순위를 구할 건데 작은 사람이 1등이라네요. 그러면 오름차 순위니까 1을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인수에. 이렇게 하면 이제 순위가 구해질 거란 말이죠. 이 순위 값을 이용해서 어디서? 좌석 기준표에서 찾아보세요. 좌석 기준표는 가로 배치로 값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평하게 값들이 들어있으니까 hlookup 함수로 찾겠다는 얘기죠.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나의 순위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좌석 기준표 범위에서. 고정되어야 되는 주소네요. 찾는 범위니까 절대참조 한번 넣어주시고 그 중에 두 번째 n값 찾을 거고요. 동일한 값은 아니겠죠. 나의 순위가 1등, 4등, 7등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유사일치 값으로 찾아주시면 가열인지 나열인지 다열인지를 찾으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순위에 따라서 배정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위 구하실 때 얘는 그러니까 키가 키가 제일 큰 친구가 1등이 아니라 키가 작은 친구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1등이 돼서 이 사람이 1등인 경우 가열을 찾는 거죠. 2, 3등까지도 가열, 그 다음에 4, 5, 6등까지는 나열을 찾아주도록 hlookup 함수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